꿈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률을 완화해 업계 부담은 대폭 줄었습니다. 28세단 윤몰병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신현돈 육군 제1야전군 사령관이 2일 전격 전역 조치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375조 원 안팎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K맨의 노래입니다. 파란 우산. 비 속에서 움츠린 너를 나는 지나친 거야. 한숨이 낌되어 보이면 가슴이 아파 무너졌었지. 이 비가 그치면 널 볼 수 없겠지. 바보같이 또 후회하겠지. 떨리는 손 이 파란 우산 달려가 너에게 줄 거야. Every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Yeah yeah.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카페 창가에 앉아 비가 오길 바라고 있어. 너를 처음 본 그 순간처럼 가슴이 뛰어 설레고 있어. 청혼할 반지를 손에 쥐고서 멈추지 않는 웃음 참으며 멀리서 네 모습이 보여. 달려가 널 안아줄 거야. Hey. Every 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Yeah yeah.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Every day together 사랑한다. 따뜻한 네 손을 잡고 Everything together 사랑한다. 너와 함께라면 뭐라도 좋아. Every time together 사랑한다. 너의 뒷모습까지도 Every night together 사랑한다. 우리 잠들어줘 내 품에서.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배출 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률을 완화해 업계 부담은 대폭 줄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 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각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나눠준 뒤 필요시 사고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업계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상의 업종별 감축률은 10%씩 완화된다. 예컨대 로드맵상 감축률이 34.4%였던 수송 부문은 30.8%, 감축률이 25%였던 공공부문은 22.5%로 조정된다. 업종별 감축률이 낮아지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할당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난다. 배출권 기준 가격은 톤당 10,000원으로 설정했다. 배출권 시장에서 온실가스 1톤의 가격이 10,000원을 넘어가면 정부가 여분의 배출권을 추가 공급해 가격 상승을 막아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6년 뒤로 시행을 미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면서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연기 결정도 결국에는 기업 봐주기의 한 사례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윤일병의 사망 원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던 군 검찰은 이를 구타로 인한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2일 가해자인 이모병장, 하모병장, 이모상병, 지모상병 등 구속 피고인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주의적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혐의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해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걸어뒀다고 설명했다. 최초 수사를 맡은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공소장에서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구타를 지속한 점을 들어 상해치사를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셈이 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신현돈 육군 제1야전군 사령관이 2일 전격 전역 조치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특별 군사 대비 태세 기간에 근무 지역을 이탈하고 과도하게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의 최고 계급인 현역 대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실상 해임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19일 안보 강연을 위해 모교인 청주고를 찾았다. 군 장성들의 연간 계획에 따라 참여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던 기간이어서 군사 대비태세 강화 지침에 따라 모든 지휘관의 작전적 이탈을 금지하던 상황이었다. 일군 사령부는 강원 원주에 있으며 고성 GOP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을 관할하는 상급부대이기도 하다. 신 사령부는 안보 강연을 끝내고 학교 인근 식당에서 고향의 동창생들과 술을 곁들여 식사한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에서
복장을 풀어 헤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시민들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사령관의 보좌관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민간인 한 명을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제지하면서 마찰이 있었다며, 이에 민간인이 수도방위사령부 당직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방사는 일군 사령부에 제보 내용을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당시 관련자를 조사해 위수지역 이탈과 장군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령관은 사건 다음 날 해당 민간인에게 전화해 사과했지만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압박감을 느껴 2일 전역 지원서를 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즉시 신사령관의 전역 지원서를 수리했다. 신사령관이 자진 전역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실제는 해임성 전역 조치라는 해석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375조 원 안팎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협의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정부가 당초 계획한 3.5%보다 2%포인트 더 올리기로 합의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박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당정협의에서 기존의 긴축재정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며 재정 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지출 확대가 소비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확대 편성한 예산은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 예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무료 접종, 산전 산후관리 서비스의 월 평균 소득 65% 이하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2만 원 인상 등도 실시된다. 내년 예산에서 보건복지 지출은 총 지출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희자매의 노래 듣겠습니다. 실버들. 실버들을 천만사 늘어놓고도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2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와 유족 간 협의를 중지하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과 야당 또 여당과 유가족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국회의장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시점에서 의장이 협상 중지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정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금명간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간 3자 협의를 중지하겠다며 3자 합의를 이끌어낼 보관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었다. 의장실 관계자는 19대 후반기 국회 입법 제도의 참담한 상황을 빨리 돌파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장 중재를 이번 주에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중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여당 지도부는 전날 유가족과 협상이 깨진 뒤 발언이 한층 강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내 의견이 다양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유가족들 간에도 의견 통일이 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더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수석 부대표는 전날 있었던 유가족과의 면담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유가족들이 간 후에 그쪽 사정에 밝은 언론인들로부터 이 기회에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이 가질 수 있게 기선을 지압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장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교착 정국이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야당에 비해 여당이 입을 타격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유가족이나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100일간 회기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지도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은 제쳐둔 채 각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파행 중인 국회는 추석 연휴 전에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기싸움에 민생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일 전남 진도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 목포 한국병원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색 작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체계가 맞지 않고 가족들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한 것 등 실종자 가족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며 서울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애틋함 미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적으로 실종자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해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은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이번 주부터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북한이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로 개척을 꾀하는 모양새다. 2일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강석주 비서는 이번 주 후반부터 약 열흘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비서는 정부 인사가 아니어서 순방 일정은 각국 정당 교류나 의회 교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유럽 의회를 포함해 각국 의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간 교류라기보다는 트랙 2 차원의 교류라고 말했다. 강 비서의 스위스 방문 시기에 일본 총리실 산하 납치 문제 담당상도 납북 일본인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북일 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강 비서의 유럽 순방은 지난 5월 시작한 북일 교섭이나 리수용 외무상의 지난 4월 중동 아프리카 순방과 8월 동남아 순방 그리고 이달 말 미국 방문 등과 맞물려 외교 다변화의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미국, 중국, 한국을 제외하고 접근 가능한 나라들의 우선 손을 뻗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며 강 비서의 순방이 당대당 교류 형태라고는 해도 경제협력이나 외자 유치 문제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입니다. 점점.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웃고 있는 날과 때론 며칠씩 덜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넌 떠나가나 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슬픔에 익숙해진 뿐인걸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넌 멀어지나 봐 그게 편해지나 봐 너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점점 너를 버릴 것 같아 나 어느새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Long goodbye the way you are 이제 낯선 목소리에 너를 모르는 것 시간은 너를 다 버리고 내 슬픔도 이제 멀어져가 점점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가계대출을 받기 위해 고소득층은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저소득층은 고금리인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가계금융조사로 살펴본 가구별 대출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전국 1,813만 가구 중 67%인 1,223만 가구가 평균 5,892만 원의 금융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자가주택 담보대출 이용 비율이 33.6%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신용대출 21.9%, 마이너스 통장대출 18.2%, 부동산 외 담보대출 17.4% 순이었다. 이 중에서 자가주택 담보대출, 자가외 주택 담보대출, 주택외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서는 고소득층 비중이 컸다. 자가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소득 7,200만 원이 넘는 가구가 37%, 4,800만 원 초과 7,200만 원 이하 소득층이 24%를 차지했다. 반면 2,4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소득층은 25%,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14%에 불과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2,400만 원 이하가 34%, 2,4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가 32%로 두 계층을 합하면 66%에 이르렀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2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가 임박한 1, 2주 전부터 급매물이 모두 팔리고 호가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오른 상황이었는데 재건축 연한 완화 호재까지 터지면서 또다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회수해 거래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연한 단축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아예 거래가 중단됐다. 재건축이 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였다. 호가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씩까지 올랐다. 목동 신시가지 2단지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집주인들이 매수자가 찾아가면 안 팔겠다고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올리는 분위기라며 매수자들은 오른 값에 사기를 망설였는데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세로 참사 140일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안전혁신대책을 내놨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수익이 나는 항로엔 선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자가 나지만 도서민들의 생활에 기여한 항로엔 공공선을 띄우는 등 연안여객 운송사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총 99개 항로 중 1개 선사가 운영하는 항로는 86%인 89개나 되며 2개 선사가 운영하는 항로는 11개에 이르는 등 독과점 형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뒤 줄곧 진도에 머물다 2일 오전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급격한 변침,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화물 고박 불량 등으로 알려져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그간에 적폐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 해수부로 환원 등 그동안 발표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새롭다. 이 장관은 연안항로 99개 가운데 26개는 사업자들에게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가 보조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항로이지만 도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항로라며 선사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상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 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제주 등 특정 선사가 독점하고 있던 항로에 대해선 신규 선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송 수요 기준을 폐지해 경쟁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 대체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효신의 사랑한 후에. 나의 기억 어딘가에 동그만히 숨어있다. 울컥 쏟아져 내려오는 너. 기나긴 하루 한 번쯤 너도 나의 모습 떠오르는지. 사랑이라 부르기에 우린 너무 멀어졌고 참아 있기엔 아직은 너무 일러. 오늘도 난 사랑과 이별 사이를 눈물로 맴돌며 숨차게 너를 찾고 있어.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또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비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고요. 강원 영동에는 아직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거나 그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곳도 있겠지만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남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강원 영서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바람도 오늘까지는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만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선선한 지역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3도, 대구 26도 등에 머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개면서 낮에는 더워지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평소 다른 수요일과 거의 비슷한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밀이 낮고요. 하행선 열차 중 전라선과 후남선, 태백선을 포함해서 용산역이나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구간들은 이 시간 현재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좌석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도 오전과 오후 몇 편의 KTX 열차에는 예밀이 높습니다만 대부분의 열차에는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는 이번 주 내내 거의 비슷한 예매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낮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후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 중에는 저녁 7시 이전에 배차된 일부 열차의 예매율이 조금 높은데요. 이외 다른 구간들과 나머지 열차는 지금 대부분의 열차에 200석 이상의 여유 좌석으로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자리 구하시기 편안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만 오늘은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후 열차 이용객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예약은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오순희입니다. 잘 가요. 갈 테면 가라지 아주 가라지 어차피 떠날 사람이면 미련도 수업도 모두 후회 없이 가져가라지 옷 한 벌 돈 아까워 살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살아온 세월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별이란 아픈 뿐인가 내 청춘 다 바친 사람 잘 가요 부디 잘 가요
훈련도 수업도 모두 아낌없이 가져가라지. 옷 한 벌 돈 아까워 살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살아온 세월,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혼자라는 아픔뿐인가. 내 청춘 다 바친 사람 잘 가요, 부디 잘 가요. 잘 가요, 부디 잘 가요.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1등 기관사가 법정에서 선장이 사고 당시 퇴선 명령과 승객 구호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1등 기관사 손모 씨는 사고 후 탈출할 때까지 조타실에서 아무런 조치나 지시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씨는 선장이 퇴선 명령도 하지 않고 방송 등으로 승객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한 것은 잘못이다, 직무유기다라고 답했다. 손 씨는 당시 복도에 대기하던 중 기관장 박모 씨와 캔맥주 한 개를 나눠 마신 사실도 밝혔다. 손 씨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다른 기관사 방에서 캔맥주를 가져왔다며 당황스럽고 경황된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모금씩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재판을 방청한 희생자 가족들은 휴정 시간에 맥주 사다 줄까? 기억을 잘 하려면 맥주 한 잔 마셔야 해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어 증인석에 나온 3등 기관사 이모 씨는 사고 나기 보름 전쯤 5층 조타실에서 엔진 조작 관련 일을 하던 중 선장 신모 씨와 다른 선원이 이 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너도 조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군안업체 주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2일 언딘을 군안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최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과정에 참여했던 군안업체 언딘에 독점적 권한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차장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차장이 평소 친분관계 때문에 해경이 언딘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최 차장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일단 최 차장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직권 남용 협의로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일 최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언딘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 차장은 언딘의 바지선 진수식에 다른 해경 간부와 함께 초청됐지만 세월호 사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군안업체로 언딘이 선정되는데 해경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해경과 언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유착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언딘의 김아무개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사고 초기에 승객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해경 본천과 총경급 간부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일부 간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은행이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KB금융지주와 은행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은 국민은행의 각종 경영상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부는 현재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고발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돼 함께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윤영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3월과 6월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한 전 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KB금융지주가 LIG 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이 2천억 원 이상 비싸게 입찰에 참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기존 전산 시스템을 교체한 유닉스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알고도 이사회 보고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KB금융지주 최고 정보 책임자인 김재열 전무 등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의료기 판매업자가 어깨관절 수술을 하고 노숙인을 가짜 환자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장례식장에 하루 더 머물도록 환자 사망 시각을 조작해 장례 비용을 부풀리는 등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백태가 집중 단속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265개 요양병원을 단속한 결과 143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39개 요양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902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입건된 394명 중에는 의사면허만 빌려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관련자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 불법을 묵인하거나 뇌물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8명이었다. 검거된 이들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가장 많고 공무원도 8명 포함됐다. 임의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피난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은 619곳이었다. 이 가운데 28건은 수사 중이고 26개 요양병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구속된 효사랑병원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500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할시청 공무원에게 뇌물 2천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나의 걱정은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노인국가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여제자 2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충북 제천의 모 대학 교수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학과장을 맡고 있는 모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쯤 제자 2명과 함께 노래방에 간 뒤 게임을 한다는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013년 3월 초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23명을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 씨는 학생과 강의 수강 학생 등을 상대로 성적이나 진로 문제를 상담해주겠다며 사적인 자리를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다. 모 씨는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하던 성추행을 자신의 연구실이나 교수실에서도 버젓이 하는 등 갈수록 대담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씨는 또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으려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갑을 관계를 악용해온 것이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 학생의 상담 내용을 성폭력 상담기관으로부터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모 씨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중에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일부 포함돼 있어 모 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파문에 이어 현직 판사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법조계가 또다시 성추문에 휩싸이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구지방법원 A판사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재학생인 여자 후배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 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따로 불러내 압구정 모처에서 성추행하고 올해 7월 기차표를 끊어주며 대구로 불러낸 또 다른 후배를 역시 식당과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 판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A 판사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매우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고소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인기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20대 여성 2명에게 거액의 금품 요구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의 협박 과정과 도피 행각 등 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은 2일 이 여성 2명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병헌 씨는 클럽을 운영하는 친구를 통해 피해자 김모 씨를 알게 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병헌 씨는 6월 말경 자택이 아닌 서울 강남구의 피해자 이 씨의 집에서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때 두 여성은 이병헌 씨가 성적 취향을 물어보는 등 음담 패설을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병헌 씨는 이 여성들에게 첫 경험이 언제냐, 남성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된 영상에는 음담 패설 외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이 동영상을 보관해온 두 여성은 지난달 28일 피해자 이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며 50억 원을 9월 1일 오후 2시경까지 보충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 씨의 소속사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들을 잡기 위해 피해자 이 씨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둘 다 도주하고 난 뒤였다. 경찰은 성동구에 위치한 피해자 김 씨의 주거지 주변에 잠복한 끝에 1일 오전 3시 20분경 둘 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두 여성 소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6점을 압수해 협박에 사용된 동영상의 복사본 존재와 유포 여부를 분석 중이다. 둘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씨의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병헌 씨의 공식 입장은 수사가 종결된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이은미의 오래된 기억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젠가 그 집 앞을 지날 때 낙엽이 하나 둘씩 질 때 아주 오래된 기억 저편에 우리 둘이었던 날 한참을 바라보던 그 길에 어느새 찬 바람이 불며 긴 시간 넘어 살아오는 날이 이제 너무나도 아른거려와 그 추억들은 모두 지울게 그 시간만은 남겨놓을게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댈 담아놓았던 말들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잊어도 볼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나 아직도 그댈 바라볼 수는 없어도
벗어버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저편에 너와 함께했던 날 한참을 걸어가던 그 길에 어느새 그리움이 일고 긴 시간 너무 살아오는 날이 이제 너무나도 아른거려워 그 추억들은 모두 지울게 그 시간만은 남겨놓을게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댈 담아놓았던 날들이 지나면 그 시간만큼 잊어도 볼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날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명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대선 잠룡들이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통적인 대선 격전지인 스윙 스테이트를 앞다퉈 방문해 지원 유세와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는 등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14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정치 행사에 참석한다. 아이오와는 대선이 있는 해의 1월 초 코커스를 열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곳으로 대선의 방향타로 여겨지는 지역이다. 힐러리 전 장관은 이 행사를 시작으로 중간선거에 앞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주요 4대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시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적극적인 활동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노동절은 이날 중산층을 타깃으로 연설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네바다주와 코네티컷주, 일리노이주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원 선거 지원을 빌미로 대선 접전지인 뉴햄프셔, 아이오와주도 방문할 예정이다. 아직 대선 후보 선두주자가 없는 공화당도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아들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동생인 제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중간선거를 계기로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달 말 콜로라도주와 아이오와주, 오리건주, 아칸소주 등 하상원 의원 후보들을 위한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열 예정이다. 또 다른 공화당 대권 후보인 랜드 폴 상원 의원은 최근 선거 지원을 위해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 데 이어서 다음 달까지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뉴햄프셔주 등을 찾는다. 이른바 브릿지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공화당 주지사협회 의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전국 투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공개 재판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일 중국 광저우의 주간지 시대주보는 이같이 밝힌 뒤 저우융캉의 비리 규모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대주보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통계를 분석해 에너지 분야의 관료가 저지른 비리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크다며 저우융캉과 연관이 있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의 비리 규모는 1,020억 위안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중앙국유기업 113곳이 지난해 벌어들인 총 이윤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시대주보는 저우융캉 조사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당국이 저우융캉의 가족과 측근으로부터 최소 900억 위안에 달하는 재산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저우융캉 친척들의 축제액이 10억 위안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위안춘친 산시성 당서기를 물러나게 하고 왕루린 지린성 서기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위안춘칭은 최근 몇 달간 산시성 지도부 7명이 반부패 조사 대상에 오르며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다. 류인산 상무위원은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산시성 영도 간부대회에 참석해 새로운 당서기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청렴성을 강조했다. 세계일보기사였습니다. 2017년 홍콩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 선거 규정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홍콩 야권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영국까지 싸움에 끼어들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소환을 보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BBC 방송이 이를 보도했다. 영국 하원은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정치적 민주화 등 반환 당시의 합의 내용이 잘 시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전인대 외사위는 서한에서 중국은 영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하원은 홍콩 문제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사단 활동도 취소하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주영 대사를 통해서도 하원의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도 2일 브리핑에서 홍콩 정치개혁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로 외부 세력의 그 어떤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환 당시 합의문인 중영연합성명에는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 뒤인 2047년까지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홍콩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경황된 반응은 홍콩 행정장관 후보 자격을 제한한 전인대 결정과 이에 반발하는 홍콩 야권의 시위가 격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31일 1200명의 행정장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 과반 지지를 얻은 사람에게만 후보 자격을 주고 후보도 2-3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영국 하원의 리처드 오타웨이 외무위원장은 전인대 결정은 반환 당시 합의 내용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단행할 개각 및 여당 당직 인선에서 다니가키 사다카즈 법무상을 신임 자민당 간사장으로 임명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아베 총리는 교체를 결정한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의 후임자로 전임 당 총재였던 다니가키 법무상을 기용키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총재를 지낸 인사가 당 2인자격인 간사장에 중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와 갈등을 빚었던 이시바 간사장은 신설 지방창생 담당상 입각이 유력하다. 중의원 11선인 다니가키 법무상은 재무상, 국토교통상 등을 거쳐 자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09년 총재에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웠다. 2012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자리를 넘긴 뒤 같은 해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에서 법무상으로 기용됐다. 그가 자민당 내에서 대아시아 및 근鄰국 외교를 중시하는 고치카이 파벌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강성 이미지를 상당 부분 중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인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지 언론들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 아베 정권의 핵심 강료는 유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모무라 학구분 문부과학상,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 등도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이자 향후 여성 총리 후보로 꼽히는 오부치 유코 전 저출산 담당상의 입각도 유력해 보인다. 안전보장 법제 담당상에는 에토 아키노리 전 방위부 대신 경제산업상에는 다카이치 사나이 당 정조회장, 후생노동상에는 시오자키 야스이사 전 관방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디바의 왜 불러.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경기 중 골대를 옮기겠다는 기후대책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정부가 2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6년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배출량 감축률을 크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20년 배출량 전망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전임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박근혜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결정은 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든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파기하는 꼴이어서 산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저탄소차 협력금제 6년 유보 결정이 단적으로 그렇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대신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와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부, 여야, 산업계가 오래 머리를 맞대 이끌어낸 제도다. 2012년 법안 논의 때는 자동차 업계가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해 시행을 1년 6개월 연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똑같은 이유로 시행을 넉 달 앞두고 다시 6년이나 뒤로 미룬 것이다.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문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되 배출량 감축률을 10% 낮춰 2013년에서 2014년 배출량 수준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제도 시행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가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재산정하겠다는 발표도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전임 이명박 정부는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기준치를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새 방침이다. 이것은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 정부는 국제적인 약속과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결정을 거두고 약속대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최정반 사령관의 군율 무시 만취 추태 어쩌다 이 지경 됐나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신현돈 육군 1군 사령관이 2일 갑작스럽게 전역 조치됐다. 현역 군인 전역 조치는 일반 공무원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사성 장군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전역 조치를 당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사령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6월 19일 안보 강연을 위해 관할 지역 밖인 충북 천주에 모교를 찾았다. 당시 합참은 전군의 군사 대비 태세 강화 지침을 내려 지휘관들이 반드시 위수 지역 안에 머물도록 지시했다. 신 사령관은 이를 어겼다. 또 강연을 마치고 동창생들과 식사를 한 뒤 취한 상태에서 군복을 풀어헤친 채 식당 화장실에 들어갔고 신사령관 수행요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민간인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장군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저버린 것이다. 육군 1군은 휴전선 최전방의 중동부 전선과 동부 전선을 지키는 군대이다. 그 일의 총책임자가 신사령관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사령관이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10여만 명 부하장병 기강을 바로잡고 경계태세를 점검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신사령관은 오히려 자신이 군율을 어기고 별넷 계급장을 단 채 민간인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기강이 해이된 정도가 아니라 붕괴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사령관이 그런 추태를 보여주고 이틀 뒤 그의 예하 부대인 22사단에서 임병장 GOP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신사령관 수행령급들과 다퉜던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겪은 사실을 즉시 수도방위사령부에 신고했다고 한다. 군 속성상 더구나 사성 장군의 만취 추태인 만큼 국방부, 합참, 기무사 등 관련 군 부서 수뇌부는 2달여 전에 이미 신사령관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책임자들이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껏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쉬쉬해온 이유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군이 최근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윤일병 사건의 진상을 가리는데 급급하다 망신을 당하고 국민 불신까지 자초한 적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전방부대 내 총기 난사 사건과 구타 사망 사건에 이어 신사령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흔들리게 됐다.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군은 절대 강군이 될 수 없다. 군 개혁 문제는 이제 군인에게만 맡겨선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만약에.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 해줄 수 네, 다음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빛낼 스타 역도의 사재혁 선수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오뚜기 역사 사재혁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군다. 사재혁의 역도 인생은 부상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6차례나 부상했지만 다시 일어나 바벨을 들어올렸다. 그가 재기할 때마다 한국 남자 역도의 역사가 바뀌었다. 강원 홍천고 한국지대 시절 어깨, 무릎, 손목 등의 4차례 수술을 받은 사재혁은 2007년 왕중왕 대회에서 합계 362kg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남자 역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어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역도 77kg급에서 인상 163kg, 용상 203kg, 합계 366kg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전병관이 정상에 오른 후 16년 만에 한국 남자 역도가 따낸 금메달이었다. 남자 역도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잠시 부상이 그를 덮쳤다. 어깨를 부상한 사재혁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했다. 이후 꾸준히 재활해 이듬해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하며 올림픽 2연패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부상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이번 부상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사재혁은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77kg급 경기 도중
팔꿈치가 탈구됐다. 끝까지 바벨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더 큰 화를 불렀다. 귀국 후 곧바로 수술대 오른 사제혁은 역도 포기까지 생각했지만 결국 지난해 또다시 바벨을 들었다. 사제혁은 당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역도 인생 마지막 경기를 후회 없이 치르고 은퇴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남자 77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190kg, 합계 340kg으로 3관왕에 오른 사제혁은 올해 체급을 85kg으로 올렸다. 체중 감량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지난 6월 역도 선수권 대회 남자 일반부 85kg급에서 인상 166kg, 용상 202kg, 합계 368kg을 들어올리면서 3개의 부문 모두 정상에 올라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됐다. 2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단 사제혁에게 남은 과제는 체중 불리기다. 금세 불어날 것 같던 체중은 82kg 정도에서 멈춰서 있다. 사제혁은 역도 강국인 중국과 이란을 넘어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덕희 선수가 US 오픈 주니어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소 4강이 목표입니다. 효자 종목 선수의 포부가 아니다. 한국 남자 테니스 유망주가 US 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을 앞두고 밝힌 출사표다. 주인공은 청각장애를 딛고 코트를 누비는 걸로 유명한 이덕희다. 이덕희는 지난 7월 퓨처스 대회 최연소 단식 우승 기록을 세우는 등 최근 빼어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ITF 세계 주니어 랭킹은 10위로 한국 주니어 선수 가운데 가장 높다. 2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미국의 사미르 쿠마와 벌인 1라운드. 이덕희는 큰 꿈을 안고 나선 대회 첫 판에서 위기를 맞았다. 세트 스코어 1대1로 맞선 2세트 후반 구토 증상을 보인 것. 연이은 대회 출전으로 피로가 쌓여 소화가 잘 안 된 까닭이었다. 그는 지난 8월 하계 유스올림픽에선 남자 단식 8강전을 앞두고 허벅지 부상으로 아쉽게 기권했었다. 메디컬 타임 동안 안정을 되찾은 이덕희는 투지를 발휘했다. 결국 날카로운 포핸드 스트로크를 앞세워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다. 자신의 US 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 생애 첫 번째 승리였다. 이덕희는 처음 출전한 작년 US 오픈 단식에선 1회전 탈락했다. 이덕희는 3일 수미트 나갈과 2라운드 대결을 펼친다. 함께 출전한 홍성찬과 정윤성도 나란히 단식 2회전에 올랐다. 홍성찬은 안드레아 펠리그리노를 2대0으로 꺾었고 정윤성은 마이클 모를 2대1로 따돌렸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장윤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어부바. 어부바 불에 불을 봐 내 사랑한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불에 불을 봐 사랑해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최소한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 위한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담뱃값 인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장관이 직접 금액과 기한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당국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제 평균보다 높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세수를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가 2005년에 이미 국제보건기구에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 가입해 올해는 의장국까지 맡고 있지만 금연 정책은 제대로 펴지 못했다며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보다 높은 37.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헬스플랜 2020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 장관은 국제평균 담뱃값이 7,000원인데 금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며 담뱃세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증진 부담금은 금연 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 흡연율은 12%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담뱃값 조정이 없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을 앞두고 1일 발표한 항일 영웅열사 300명 명단에 동북 항일 연군 소속 제3군 군장으로 활동한 허영식 선생을 비롯해 적어도 5명의 한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 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이날 저명한 항일 영웅열사 300명 명단을 공표했다. 또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저우 청사 등 제1차 국가급 항일전쟁 기념시설과 유적 80곳도 선정해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일제에 맞서 싸운 한인 독립투사들을 대거 중국의 항일 영웅 열사로 선정하고 임정청사를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침략적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에 맞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북 한일연군 지휘관 중 가장 용맹한 지휘관으로 평가받는 허영식 선생은 1942년까지 항일투쟁을 벌이다 전사했다. 만주 항일 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그의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은 갈기갈기 찢어 산에 버렸다. 허 선생은 1908년 서울 동대문 30리 밖까지 의병대를 이끌고 진격했던 구한말 항일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조카이기도 하다. 지린성 옌지에서 태어난 이항복 선생은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을 지냈다. 전투 중 부상해 37세에 병사했다. 이홍광 선생은 경기 용인 출신으로 동북항일군 연합지휘부 참모장 신분으로 1935년 랴오닝성 신빈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25세로 전사했다. 항일 영웅열사에 선정된 여전사 8명 중 2명은 이봉선과 안순복이라는 한인 여성들이다. 동북항일연군 제4군에 소속된 이들은 1938년 5월 천여 명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생포될 위기에 놓이자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에선 이들을 소재로 한 중화의 아들딸이란 영화도 만들었다. 한편 300명의 항일 영웅열사 명단에는 중국 공산당 계열 인사가 152명으로 절반이 넘었지만 장세스 휘하의 국민혁명군 관련 인물도 94명이나 포함됐다. 중국이 항일 전선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대만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항일 전쟁 승리 기념 행사에도 다수의 대만 측 인사들이 초청을 받았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고향 가는 길은 6일 오전,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길은 주말과 연계돼 지난해 추석보다 30분에서 1시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까지는 8시간, 대전까지는 4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귀경길 소요시간은 휴일이 줄어들어 지난 추석 때보다 10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연휴 기간 동안 3,945만 명, 하루 평균 564만 명이 이동하고 추석 당일에는 74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5만 대로 예측이 됐고 10명 가운데 8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귀성은 7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날 하루에 전체 출발자의 46%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경은 추석 당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고 28.4%는 9일 오후에 출발하겠다고 답했다. 이용 고속도로는 경부선, 서해안선 순으로 답했다. 국토부와 경찰은 연휴 기간 중 운행 속도에 따라 4개 고속도로 23개 영업소의 진입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신탄진 IC 구간 상하행선에 버스 전용 차로를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적용한다. 대체 휴일인 10일에도 전용 차로제가 운영된다. 한편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는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와 공동으로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014년 추석 연휴 자동차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동차 업체들이 각종 무료 점검 서비스에 나섭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추석 연휴 기간인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추석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귀향이 이어지는 5일부터 7일까지 현대차와 기아차는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각각 11개씩 서비스 코너를 운영하고 8일과 9일에는 상행선 휴게소에 서비스 코너를 각각 10개씩 설치할 예정이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와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오디오 점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바이브의 오래오래 전해드리면서 9월 3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부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별을 몰라서 사랑만 알아서 많이 힘이 든가 봐. 너 이별을 알아서 사랑은 몰라서 많이 쉬웠었나 봐.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너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이제 나에게 눈물이 되는 다시 보지 말자고, 다시 볼 순 없다고. 너를 잊고 살아도
내가 너의 천사가 되죠